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신과 문화를 지키는 새로운 채널 변방의 북소리입니다. 저는 한민호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BTS, 우리의 자랑거리, 방탄소년단의 배후에 어른거리는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싱글 차트 1, 2위를 동시에 점령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며칠 전 기사인데요. 저 역시 엄청 자랑스럽습니다. 이 BTS가 소속된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대표가 BTS의 성공 비결을 진정성, 꾸준함, 시대정신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시대정신을 담은 메시지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대의 아픔을 직접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 상당히 감동적이죠. 놀랍게도 지난 6월 7일인데 방탄소년단이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Black Lives Matter 약칭 BLM인데 이 운동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에 앞서서 이 방탄소년단이 자기네들 트위터에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폭력에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한국어와 영어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나가자마자 우리 BTS 팬들, 아미라고 그러죠. BTS 팬들이 하루 만에 또 돈을 100만 달러를 모아가지고 역시 우리 BLM 운동 측에다가 전달을 했어요. BLM이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면서도 BTS가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으니까 좋은 단체일 것이다. 우리 젊은 혹은 어린 팬들이 그야말로 십시일반 100만 달러를 금방 모은 거죠. 재미있는 거는 비슷한 시기에 우리 BTS가 BLM을 지지하고 100만 달러를 기부하는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 가수 비, 수현 이런 연예인들도 BLM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뭐 가수 박재범, 현아, 태양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BLM 지지에 동참을 했습니다. 6월입니다. 그런데 이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습니다. 6월 달에 이 가수 비 등 우리 연예인들이 그 BLM 지지 선언을 하기 직전에 5월 18일자 기사인데요. 우리 가수 비가 중국 화장품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이 됐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바로 며칠 전 10월 3일 날 BTS가 그 BLM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 BLM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라면서 편견과 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의 메시지 중 일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작년 8월 달에 한국일보에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일보에만 이 기사가 실렸는데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 시위대가 이제 이 강제로 해산당하거나 혹은 끌려가는 과정에서 그 팬 가방에서 그 BTS 캐릭터 인형이 떨어졌어요. 이 인형은 그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직접 만든 캐릭터 쿠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팬이라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다. 그렇게 통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진은 그 방탄소년단의 그 팬들, 전 세계적으로 이 팬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됐는데 이 사진을 보고 그 영국 런던에 있는 한 팬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탄소년단이 이 홍콩의 아미, 이 캐릭터를 떨어뜨린 그 아이한테 용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BTS는 제가 알기로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BTS가 그러면은 이 기사를
못 봤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팬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는 게 이제 BTS의 이 성공 비결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한두 명도 아니고 그 BTS 팬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사진인데, 이 사진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보고 또 봤습니다만 굉장히 가슴 아픈 사진입니다. 아까 봤던 그 슬라이드지만 한번 다시 보시죠. 100만 달러를 BLM에 기부한 이유가 편견과 폭력에 반대하는 우리 메시지 중의 일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얘기도 안 했어요. BTS가. 그런데 BLM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2017년도 기사입니다.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물건처럼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대 4,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 가량 됩니다. 40대는 2,000달러. 2017년 기사고, 이거는 2019년도 기사. 기사 제목 보면은 14살 소녀가 413만 원에 36살 중국 남성에게 팔렸다. 이 기사의 출처는 영국의 민간단체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민간단체가 우리 탈북 여성들이 얼마나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영국 하원에 제출을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이게 2019년도 기사예요. 이 BTS가 BLM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그 달, 금년 6월입니다. 6월자 기사에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 표적이다. 그리고 온갖 그야말로 인권 유린을 당하고서도 북한으로 다시 송환될까 봐 신고도 못하는 처지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BTS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70년, 80년 전에 소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반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까? 참, BTS 팬들이 있잖아요. 아미가 또 이런 짓도 했어요. 지난 6월 기사입니다. 역시 BTS가 BLM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던 그 달에 BTS 팬들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단체로 조직적으로 안 갔어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텅 빈 객석. BTS 팬들인 아미가 조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을 방해했습니다. 게다가 이 BTS 팬들 아미는 무슨 짓까지 했냐면은 이 폭력 시위자들을 잡기 위한 경찰의 동영상 제보 앱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BTS 팬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또 경찰이 이 폭력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그런 앱까지도 마비시키는 이런 짓을 했을까? 얘들은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미국의 BTS 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한다. BTS가 정중하게 사과해야 된다. 팬들의 이런 멍청한 짓을 제어하지 않으면 BTS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후과가 있을 것이다. 창피하다.
BTS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보셨던 그 홍콩 아미가 이 길바닥에 떨어뜨린 그 캐릭터가 불러일으킨 반향에 대해서도 일체 반응이 없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 그럼 이 BTS가 100만 달러씩이나 기부를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무슨 인권운동이다라고 칭찬을 해주었던 이 BLM 운동, 얘네들의 정체는 뭔가? 이 과연 흑인 인권운동인가?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얘네들은 흑인들을 내세워서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대행하는 막스주의 운동단체입니다. 하는 짓이 폭동, 약탈, 방화입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BTS가 또는 BTS가 소속된 빅히트 그 엔터테인먼트 측이 BLM의 정체를 몰랐는가? 몰랐을까요? 미국의 흑인 시위를 주도한 놈들이 알고 보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돈 받고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금년 9월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이 기사 맨 밑에 보시면은 그 BLM 운동을 최초로 조직한 인물 중 하나인 알리샤 가자가 그 벤처기업 블랙 퓨처스 랩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기부 버튼을 누르면은 블랙 퓨처스 랩은 중국의 진보협회 CPA가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프로젝트다. 중국의 진보협회는 중국 공산당 지령을 받는 통일전선 공작 기관입니다. 미국에서 활약하는. 이 흑인 생명운동은 홈페이지에 스스로 반자본주의자로 규정을 하고 자기들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흑인들의 해방은 결코 없을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니 그럼 오바마 대통령은 뭡니까? 이 BLM 운동하는 아이들이 그 어느 식당에 가서 그 차 마시고 있는 손님을 둘러싸고 그 협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BLM 지지 표명을 지지를 한다는 의사를 빨리 나타내라. 이 기사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가자가 운영하는 아까 그 알리샤 가자라고 하는 BLM 운동을 최초로 조직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가자가 운영하는 BLM 글로벌 네트워크 재단이란 단체는 미국에 15개 지부 있고 또 캐나다, 호주, 유럽 등에도 지부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BLM, 흑인 인권운동 결코 평화로운 단체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그 평화 시위를 하다가 이렇게 폭력 시위로 변질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된 폭동을 저지르는 애들이에요. 1970년대 모택동 사상을 숭배하는 그런 한심한 놈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BLM 운동을 빙자한 BLM이라는 타이틀로 그 흑인 인권을 내세우는 이 운동 폭동의 배후에 있는 사회주의 단체가 이제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자유로 사회주의 기구 Freedom Road Socialist Organization과 해방로 Liberation Road라고 하는 두 개 단체인데, 해방로는 기본적으로 중국인들, 중국 공산당 지령을 받는 애들이 주도하는 운동이에요. 자유로 사회주의 기구는 모택동 사상을 신봉하던 단체에서 노선 차이로 갈라져 나온 애들이고,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 끈앞풀들입니다. 이 BLM 운동 배후에 있는 애들이 하는 짓들은 아까 봤듯이 방화, 폭동, 약탈 이런 거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 BTS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BLM의 이런 정체를 몰랐어요? 몰랐으면 매우 경솔한 짓을 한 거고, BLM에 100만 달러씩이나 기부를 하고 팬들도 그 이튿날 하루 만에 100만 달러 모아서 기부하게 만든 아이들을 오도한
그런 경솔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고 알고 그랬다. 그럼 BTS 정체는 뭡니까? 이 BLM 운동의 공동 설립자, 이 사람이 이름이 패트리스 칼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훈련받은 막스주의자들이다. 우리 BTS가 이걸 몰랐어요? 그럼 이 중국 공산당과 BLM, BTS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바로 또 며칠 전에 10월 13일 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BTS가 코리아 소사이어티라고 이 미국의 그 한미 친선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벤 플리트 상을 매년 주는데 금년에 그 BTS가 한미 우호 친선에 기여했다라고 해서 BTS가 이 벤 플리트 상을 받았는데, 그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BTS가 이 상을 받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수상 소감을 얘기했어요. 한번 보시죠.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 한미가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무지무지하게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죠. 중국의 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수상 소감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난리가 났죠. 중국의 그 BTS 팬클럽 회원들이 아미를 탈퇴하고, 그 BTS 아까 그 캐릭터 인형 같은 거 들고 다니는 애들 있으면 길거리에서 패고, 또 BTS 캐릭터 상품, 굿즈 불매운동하고,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니까 그 BTS가 출연한 삼성, 현대차, 필라 이런 회사들이 광고를 내려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BTS는 삼성, 현대차, 필라의 광고 모델을 하면서 돈을 벌었죠. 중국에서 이 BTS 굿즈를 팔고 돈을 벌고. 그런데 이 벤 플리트 상을 받아가지고 산통이 깨진 거예요. 뜻하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의 물류기업이 BTS 굿즈 배송을 거부했다. 중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이거 중국의 이제 청소년들이 중국 공산당의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국뽕에 젖어 있는 애들이에요. 이 중국 청소년들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제 중국 공산당 때문에 중국이 망해서 수십 년 후퇴할 거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중국의 젊은 애들이. 그래서 이 중국 젊은 애들이 이제 국뽕에 취해서 이렇게 그 BTS를 참 욕하는 캠페인을 벌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나서서 이 바람을 잡았죠. 중국은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중국은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 그 하나의 당이 일당이 그야말로 전체주의 독재를 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모든 현상은 중국 공산당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이제 전 세계 여론이 중국 공산당에서 좋지 않게 흘러가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내렸어요. 야, BTS 그 반대하는 운동 그만해. 그래서 이제 금방 조용해지긴 했는데, 여러분 아까 그 금년 6월에 BTS와 비슷한 시기에 이 BLM 지지 선언을 했던 가수 B가 5월 달에 이게 중국 화장품 광고 모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BTS는 이렇게 삼성, 현대차, 필라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스럽게 발언한, 정말 밋밋한 이 발언 때문에 광고를 내렸어요. 아까 보셨던 기사입니다. 또 재미있는 그 기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엔터 기업들, 기획사들, 얘들이 이제 유튜브도 활용하고 특히 현지화,
이제 힘을 쏟는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작년 한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었습니다. 문체부에서 한 25년 근무했습니다만은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이게 소위 현지화의 주된 그 대상은 세계에서 제일 큰,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에서 이제 현지화한다. 야, 참 훌륭하다. 우리 문화를 중국 대륙에 전파하고 박수 쳐야지. 박수도 치고 그랬었는데 이 현지화가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JYP도 그 BTS도 이제 중국 그 현지 멤버를 충원하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JYP도 중국 현지에서 신인 남성 그룹을 데뷔시킨다 이런 기사가 났고 이게 2018년이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SM 역시 이제 중국 멤버로 구성된 NCT 중국팀 데뷔도 준비 중이다. 이게 아마 거의 한 2년 가까이 돼가니까 지금 이 중국 현지에서 활약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엔터 기업들이 이렇게 이 중국 시장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 허락 없이 현지화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저 자신이 또 제가 소속돼 있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마저 간과했어요.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 연예산업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대 시장은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중국 공산당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나아가서 중국 공산당의 비위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중국 공산당의 부탁의 형식을 띤 지령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무리한 추측일까요? 게다가 그러니까 우리 엔터 산업의 시장이 중국이다. 이 큰 시장이 정말 큰 시장이. 아니 우리 BTS가 미국에서 광고 모델 했습니까? 우리 연예인들이 광고 모델에서 돈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장은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이 시키면 해야죠. 6월 달에 우리 연예인들이 일제히 BLM 소위 흑인 인권운동 지지 선언을 했는데 우리 연예인들이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 제일 중요한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BTS가 소속된 빅히트의 지분 구조를 한번 보세요. 여기 맨 밑에 두 번째 보시면은 그 이전에 이제 두 번째가 넷마블이라는 저 유명한 게임 회사입니다. 넷마블이 약 25% 4분의 1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들이 있는데 사모펀드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후속편으로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굉장히 냄새가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이게 이 빅히트 얼마 전에 엄청 고가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고 개미들이 엄청 피해를 봤는데 이 문제를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이 레전드 캐피탈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자본이 6.24% 들어와 있잖아요. 이 빅히트에.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빅히트의 지분 25%를 가지고 있는 넷마블의 구조는 뭐냐? 여기 텐센트라고 하는 다음 시간에 텐센트에 대해서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텐센트가 거의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넷마블은 게임 유통회사죠. 우리나라 이 게임 시장이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의 가장 큰 시장이 어디 갔습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넷마블 역시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게다가 지분까지도 텐센트 지분이 이렇게 18%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 이 게임 산업이 어떤 상태인가를 좀 보면은 이게 여기 이제 2013년 좀 오래된 기사입니다만
머니투데이라는 신문에 국산 게임의 중국에 대한 공습, 중국 시장 공략하고 있다. 이런 웃기는 정말 황당한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중국 시장은 텐센트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게임이 중국 시장에 가서 서비스를 하려면은 소위 판호라는 것, 즉 이제 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텐센트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텐센트를 통해서만.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단락 보시면은 우리 그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이 매출 절반을 중국에서 올리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이 넥슨 거 끊어. 그러면 졸지에 넥슨 매출이 반이 날라갑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십시오. 사실상 중국에서만 돈을 벌고 있는 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는 국내 시장이 없어요. 오로지 중국에서만 서비스하는데 그래가지고 국내 게임 업체 매출 6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얼마나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이렇게 심각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을 이 좌지우지하는 건 텐센트인데 그럼 텐센트의 정체는 뭐냐?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텐센트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이 각종 인적 정보, 틱톡이 이제 이 텐센트 계열사고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틱톡을 비롯한 각종 이제 앱을 깔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각 나라의 인적 정보를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거 맞는 얘기고 곧 진실이 밝혀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이 게임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돈 벌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중국 공산당에 이 얽매이려고 하진 않았겠죠. 이게 중국의 게임 산업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갑질을 했습니다. 중국 애들 가르쳐주고 텐센트 관계자들 찾아오면 뭐 이것저것 게임 산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설명도 하고 얼마 못 가져오는데 그게. 그 이제는 우리 게임 업체들이 텐센트의 종이 됐어요. 텐센트 주인은 누구라고요? 중국 공산당입니다. 텐센트는 사실상 국내 주요 게임사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그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나아가서 우리 연예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거다라는 비관적인 기사입니다. 자, 이건 중앙일보 기사인데 그 텐센트가 있잖아요. 이게 게임사뿐만 아니고 국내 IT 기업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카카오, 넷마블, 크래프톤, 카카오 페이지, 4시 33분, 카카오은행, 카카오 게임즈.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절반이 중국에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이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문제,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각 분야에서 잠식해 들어왔는지 이거를 시리즈로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참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그 대한민국 언론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렇게 소재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제보해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언론도 우리 언론 논조 한번 보십시오. 반미 친중. 심각하죠. 우리가 미국의 이 동맹, 한미일 동맹의 일원이 아니었으면 벌써 우리는 지금 중국 공산당 애들 발 마사지 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공연하게 반미 친중하는 것들이 참 돌아다니고 있으니 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에는 민간 기업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들어드리겠습니다. 텐센트 주인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이 텐센트를 지배하고 텐센트가 넷마블을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넷마블의 핵심 시장이 중국이고 넷마블의 한 18% 가까이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텐센트가. 근데 넷마블이 빅히트의 4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빅히트 소속사는 BTS고. 그러면 BTS가 지난 6월에 BLM, 미국의 모택동 사상을 숭배하는 공산주의 폭동을 일으키는 애들을 지지하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지지하면서 100만 달러를 기부한 게 과연 BTS가 BLM의 정체를 몰라서 그랬냐? 진심으로 바라건대 몰라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몰랐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연예산업, 그리고 연예산업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임 산업의 최대 시장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장사하려면은 중국 공산당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중국 공산당 비위를 맞춰야 되고, 중국 공산당의 부탁, 형태를 띤 지령을 거부하기 어렵죠. 우울한 현실입니다. 아까 봤던 슬라이드인데 이 빅히트 대표 방시혁 씨가 했던 말 한번 다시 보죠. 진정성, 꾸준함, 시대정신.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대의 아픔을 직접 이야기했다. 이게 BTS의 진정성입니까? 홍콩 민주화 운동, 또 탈북한 여성들이 우리 중국에서 그야말로 말로, 제가 방송이라 이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말로 할 수 없는 저 고난을 겪고 있는데 들은 척도 안 한 사람들이 시대의 아픔을 얘기했어요? BLM에 그 100만 달러 주면서? 자, 이 BTS의 배후에 어른거리는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 오늘 그 변경의 북소리 첫 번째 방송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BTS 또는 빅히트가 BLM의 정체를 몰라서 그 짓을 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의 소위 민간 기업이라는 게 뭔가, 또 우리 게임 산업들이 얼마나 중국 의존적인가, 이런 얘기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빅히트 소속사인 BTS 소속사인 그 빅히트의 그 상장 과정 과 관련된 뭐 이런저런 그 의혹들,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 저쪽 민주당 쪽에서 BTS한테 이제 병역 특혜를 주자 뭐 이런 얘기를, 심지어 이제 문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병무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도 이 말씀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방송은 그 여럿이 이제 같이 운영하는 채널들입니다. 저 말고 쟁쟁한 분들 모실 테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